샤워실 앞에 속옷이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고 나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집을 돌아다닙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 나이 먹고서는 본인 마음대로입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기 흉하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가 말합니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고. 홀딱 벗고 덜렁대며 다닙니다. 눈을 어디다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샤워하고 난 속옷은 꼭 아내가 처리해 왔습니다. 이 남자 빨래 바구니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주머니가 집어서 세탁실로 가져갑니다. 40년째 이런 일들을 아주머니가 해왔습니다. 이 남자 세탁기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모릅니다. 버튼이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법도 모릅니다. 플라스틱이 어느 쪽인지 종이박스가 어느 쪽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재활용 비닐이 무언지도 모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중교통 버스 타는 법도 모릅니다.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40년 동안 아내가 다 했거든요. 전구 하나 나가도 아내가 다 갈았습니다. 형광등 깜빡여도 아내가 올라갔습니다. 이 남자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으로 40년째입니다. 40년 동안 이 남자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남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주제로 13회차 야매 국민참여재판 열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강 아주머니입니다. 올해 66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나이 70입니다. 이 남자 문제는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양반 입만 열면 설교입니다. 인간과 나무의 공통점을 설파합니다. 스스로 깎여나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발전한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이뤄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나한테 강의를 합니다. 거창한 인생론을 펼칩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은 뭘 합니까? 소파에 누워 TV 봅니다. 밥은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아내 몫입니다. 빨래 개는 건 아내가 합니다. 집안 청소도 아내가 합니다. 본인은 어른이랍시고 의젓만 받으려 합니다. 그냥 멍 때리면서 느리게 살면 안 되냐고요. 직장 생활하며 경제활동 통해 밥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왜 맨날 뭔가를 이뤄야만 합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며 발전해 나가라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 설교가 40년째 계속됩니다. 밥상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이 집 밥상 규칙이 있습니다. 아버지 숟가락 뜨기 전에 먼저 먹으면 그날은 밥 다 먹은 겁니다. 식사 자리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해야 합니다. 밥알 한 톨 남기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그 밥상에서 숨죽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국 한 숟가락 뜨기 전에 아버지 눈치를 봤습니다. 그게 이 집 일상이었습니다.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어른께 인사해야 합니다. 아나바다가 생활화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씁니다. 허투루 쓰는 거 못 봐줍니다. 형광등 10분 켜놔도 한마디 합니다. 수도꼭지 조금 틀어도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 절약 정신이 아내와 아이들한테만 적용됩니다. 본인 술값은 절약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담배값도 절약 대상이 아닙니다. 설거지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청소요? 당연히 아내가 합니다. 아내가 몸이 아파도 밥은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강 아주머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뭘 하나 했습니다. 냉장고 열었다가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남자. 젊었을 때는 손도 올라왔습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방 안으로 숨었습니다. 막내가 어릴 때 아버지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
밥상에서 숟가락 소리도 못 냈습니다. 아버지 기분에 따라 온 집안 분위기가 결정됐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길을 못 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작아졌습니다. 그게 유교적인 이 나라에서 가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유교적인 폐단이 잘 드러나는 한 대목입니다. 강제하는 사회, 억압당하는 사회에서 보고 배우고 자란 환경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표현하면 안 되고 집안의 어른이어야 한다는 틀. 그 틀 속에서 자란 남자들입니다. 그 틀이 가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틀이 아이들의 길을 꺾었습니다. 그 틀이 아내의 40년을 빼앗았습니다. 시집와서 40년을 한 집안에 녹여낸 아내의 한많은 일생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강 아주머니 남편. 그 양반한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으며 컸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온 집안을 뒤집어 놨습니다. 어머니가 맞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남편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됐습니다. 본인이 배운 대로 했습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이 남자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폭력은 폭력입니다. 가부장은 가부장입니다. 아직도 성인 아들이 아버지의 전화를 두려워합니다.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남자도 어느 의미에서는 그 시대의 피해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두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남자도 나름대로는 아픔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강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40년을 참았으면 됐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황혼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근데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개화가 안 된 사람입니다. 반만이라도 개화가 됐다면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과연 강 아주머니, 이혼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유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올해 64입니다. 결혼한 지 38년째입니다. 남편 나이 68입니다. 이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무뚝뚝합니다. 표현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부장 그 자체였습니다. 집안일은 아내 몫이었고 육아도 아내 몫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엄격했습니다. 다정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마음 털어놓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유 아주머니가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봤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유 아주머니가 해놓은 설거지가 있었습니다. 물기가 아직 남아있던 그릇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마른 행주 하나 들고 조용히 그 그릇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유 아주머니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 아주머니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만 계속 닦았습니다. 조용히, 꼼꼼히,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듯이. 유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그냥.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38년치 미안함 같았습니다. 38년치 고마움 같았습니다. 유호 아주머니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울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흘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당신한테 너무 못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냐. 말로 하기는 창피하고 그냥 이렇게라도 하는 거다. 수건 한 장 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호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이혼이요? 이 나이에 혼자 살면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 줍니까? 황혼 이혼한 친구 봤습니다. 돈도 없고 외롭고 더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말은 없어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가져다 줬습니다. 아프면 병원 데려다 줬습니다. 투박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새벽에 그릇 닦는 그 뒷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 노력하고 있구나. 말을 못할 뿐이지. 유 아주머니. 사실 3년 전부터 이혼 서류를 준비했었습니다.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릇 닦는 남편을 보고 서류를 찢었습니다. 찢고 나서 후회했냐고요? 솔직히 가끔 후회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 선택이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 아주머니. 이혼을 결심한 그 아주머니한테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강 아주머니가 달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본인도 당황했습니다. 이혼하려던 사람인데 왜 눈물이 나냐고. 40년이 그렇습니다. 미워도 40년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행복합니까? 진흙탕 같은 결혼 생활, 탄탄대로 같아 보이는 혼자 사는 삶, 과연 어느 쪽이 더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그 현상은 계속 유지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이 나라의 남편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유교적인 사회. 남자는 강해야 하고 표현하면 안 되고 집안의 어른이어야 한다는 틀. 그 틀 속에서 자란 남자들입니다. 그 틀이 가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틀이 손찌검을 당연하게 여기게 했습니다. 그 틀이 아이들의 길을 꺾었습니다. 그 틀이 아내의 40년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아내만이 아닙니다. 그 틀 속에 갇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편들도 피해자입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그 남자들도 어느 의미에서는 그 시대의 희생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폭력은 폭력입니다.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어봐야 할 건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혼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이혼하면 40년의 상처가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겁니까? 진흙탕 같은 결혼 생활, 탄탄대로 같아 보이는 혼자 사는 삶, 과연 어느 쪽이 더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현상은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까요? 사람은 다 맞춰가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맞으면 끊어내야 합니까? 같이 울어주지만 해결책이 없는 삶. 해결책은 있지만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 삶. 인간관계는 노력입니까? 인간관계는 궁합입니까? 자, 여러분이 재판장입니다. 강 아주머니. 40년 가부장 남편과 황혼 이혼합니까? 지금이라도 본인 인생 살아야 합니까? 유 아주머니. 새벽에 그릇 닦는 남편을 보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대로 그냥 삽니까? 여러분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이혼합니까?
그냥 삽니까? 댓글로 판결 내려주세요. 덜렁대는 가부장 남편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유까지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주제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판결문이 됩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판사 자격이 유지됩니다.